자, 2021년 1월 22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진행을 하네요. 11시 15분. 뭐 이것 좀 하다 보니까 늦게 됐네요. 원래는 좀 최대한 일찍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웬만하면 요즘에는 10시 연전에 썰방하면 거의 시작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오늘 또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늦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다들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이죠, 불금. 이 불타는 금요일 날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동안에 이제 쌓인 스트레스나 이제 피로를 풀고, 주말에 정말 최대한 나를 위한 시간으로, 나에게 보상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부족하지만 제 영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썰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닉네임은 LH재훈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재훈님이나 부를게요. 사연을 보내주신 재훈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일하면서 자주 방송 듣다가 저도 고민 상담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23살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조리병으로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가 망해서 할 수 없이 조리과학고등학교로 전학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도 별로 안 하시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계시고, 엄마는 안 계시고 형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고교 졸업 후 입대 전까지, 그리고 전역 후에도 중국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식 조리 기능사,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있지만 메로나로 외식 업체의 구인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집에서 웍을 다루다 보니 손목인대 파열이 있어서 일을 계속하기 힘들 것 같아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저희 상태로는 힘들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으면 119로 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저녁에 병원 가서 입원 수속도 해야 하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시겠다. 어린 나이에. 23살이면 정말 좋은 나이인데 올해 99년생 아닙니까? 근데 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시련이 많네요. 아, 좀 어린 나이에 보통의 저 나이 대 친구들에 비해서 힘든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힘든 경험을. 군대도 일찍 다녀오셨네. 군대도 작년 5월 달에 전역했으면 22살에 전역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일찍 갔다 왔네요. 최다 일찍 다녀오셨네. 이건 잘하신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국집에서 이제 그 중국집 웍 뭔지 압니다. 그 왜, 그 원통형으로 그러니까 원형으로 생겨가지고, 그 무겁고 둥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팔 아플 것 같은데, 그거. 그러니까 지금 손목인대 폐활 증세가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목인대 파열이라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작년에 여름이죠. 아, 재작년 여름이네. 그때 저도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건초염이라는 그 질환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손목 건초염. 그러니까 손목에 보시면 여러분 손목에서 요 복숭아뼈 있는데 보면 이게 힘줄이 두 개 있어요. 이 힘줄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먹을 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에서 주사 맞고 돈 좀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병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병원에서 손목인대 파열로 진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외고를 다녔으면 공부를 좀 한 것 같은데, 이분이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보통 외고는 공부 좀 하는 애들만 가지 않습니까? 옛날 지금이나. 이 외고에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했네. 음, 이게 본인도 힘든데 이 가족들 문제도 같이 있으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본인 자신도 굉장히 지금 뭔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인데 특히 아버지가 문제시네요. 아버지가. 아버지 몸 관리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 저거 못 고쳐요?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이죠. 요즘에는 알코올 중독이라 안 부르고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부르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사분이 병원에서 뭐라 그래?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재활이나 뭐 안치에만 전념하라 이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그냥 힘들어가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완전 판정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치료에만 전념해라. 근데 인대 파일이면 완치까지 가더라도 완치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병원에서 이거 뭐라고 합니까? 병원에서? 저는 다른 거 다 제끼고요. 다른 거 다 제끼고 이 손목인대 파열 치열에만 전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심해지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떻게든 뭔가 좀 치료를 해가지고 원상 복구가 되나 이게 파열이 되면? 인대는 파열되면 복구됩니까 이게? 복구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치료 시기 같은 거 놓쳐버리면 나중에 평생 고생합니다. 인대 근육 쪽 이런 쪽 뼈나 인대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받아야 될 때 못 받고 계속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것 때문에 고생해요. 그래서 지금 젊은 나이잖아요. 참으면 안 돼요. 재훈님. 지금 아픈 거 그냥 참고 일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무조건 치료해야 됩니다. 재훈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그 손목 인대는 어떻게든 치료하셔가지고 최대한 다치기 전의 상태로 만드셔야 돼요. 일은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은 좀 그 다음에 해도 돼요. 일이 우선시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문제 이런 거 다 제껴놓고 본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가장 문제예요. 본인한테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본인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문제야. 이것만. 이것만 생각해요. 일단 내 몸만. 재훈이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재훈이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지 왜?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저분이 대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는지 아세요? 치료를 안 받으니까 그런 거야. 병원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병원에 안 나와도 됩니다. 병원에 더 이상 안 나와도 되니까 관리 잘하세요.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인대파열. 몸이 재산이야, 몸이. 재훈님.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재산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완치는 힘들어도 일 안 하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긴 하지만 일을 해야 먹고 사냐고요? 차상위 계층이 뭐야?
아, 아니,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일을. 너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거야, 뭐냐 하면, 몸도 몸이지만, 어떻게든 내가 의식주는 해결해야 된다는 그 어떤 강박관념이 지금 이분의 계속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입에 풀칠을 해야 되지 않냐. 아니, 근데 저렇게 되면 나중에 업도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요. 치료해야 돼요. 완치 힘들어도 완치에 가깝게 만들어야 돼. 완치에 가깝게.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버지 문제를 본인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당하려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님은 님이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이면 사실 오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알코올 중독 의존증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한갑을 못 넘겨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대부분 이제 어떤 걸로 돌아가시냐면 간경화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뭐 의존증을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간에 님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 문제 자꾸 잡혀가지고 본인 일상이 자꾸 거기에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님은 항상 저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버지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 생각 때문에 뭔가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 몸을 생각했는데 뭐 몸을 생각하면 저 아버지 생각 때문에 자꾸 이게 참 어렵다 이게 얘기하면서도 진짜 어렵네 이게 아니 아버지는 계속 그러면 알코올을 못 끊으세요? 알코올을 못 끊으세요?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가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알코올을 끊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든 알코올 의존에서 해방되게 해야 돼. 이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알코올 의존 하신 분들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 그거 나중에 수술비나 병원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돈 나가는 것보다 더 돈 나갈 수 있어. 나중에 배에 복차고 뭐. 아니 그때 강경화되고 하지 않고 병원에서 뭐 수술은 공짜로 해줍니까? 치료는 공짜로 해줘요? 그 가면 병원비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래서 더 심각하기 전에 어떻게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이번 아버지한테 스스로 뭔가 좀 이걸 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거 님한테도 안 좋아요. 님한테도 계속 아버지 저렇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 계속 저렇게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봤을 때 베스트는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이라도 건강을 돌보셔가지고 알코올 이제 의존해서 좀 해방되시고 그리고 본인도 제가 봤을 때 손목 저거 치료 받으시고 그래서 몸 상태를 최대한 좋은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저렇게 아버지한테 잡혀 있으면 니 나중에 나이 먹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더 이상 나도 이제 아버지 이렇게 왜 일일이 못 챙겨 드립니다. 아버지들 더 이상 이제 몸 생각하셔야 되고 저를 봐서라도 좀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밥빠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조차도 저거 매일 신경 쓴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상태가 그리고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재호님. 아버지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병원에 몇 번 부른 적 있나 봐요. 저 걱정하는 거 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적이 몇 번 있으신가 봐요. 그냥 병원에 그냥 통원 치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 좀 몸 가누기 힘들 정도로 해가지고 아 진짜 술이 왼수다 술이 왼수야. 참. 와, 이거 내 혼자서 이게 내가 뭐 어떻게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다, 이거 진짜. 그동안 많은 사연 해봤지만, 이거는 뭔가 간단하면서 뭔가 힘드네요, 진짜. 내가 힘드네, 진짜. 아, 얘기만 들어도 힘드네요. 이분이 더 이상 손목 저거를 좀 안 쓰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을까? 아, 일단 난 주방의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주방 일 자체는. 아, 근데 사람이 손목을, 대부분이 남자 같은 손목을 쓰면서 일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네. 생산직도 손목을 써야 돼, 손목을. 무거운 걸 들고 옮기고, 뭐, 손목으로 이렇게 옮기고 채우고 반복하는데, 아, 참, 이거 나라에서 어떻게 못 도와주나, 이게? 와, 참. 와, 진짜. 아, 첫 사연부터 내가 힘드네, 내가 힘들어. 와. 아, 레벨이 높다, 이게. 진짜. 레벨이 많이 높다. 차라리, 아, 이게 가족이 없다 보니까. 야, 진짜 아버지 왜 그러시냐. 아버지 왜 그러시냐. 자식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자식을 봐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냥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몸만 건강하게 하고 솔골이 잠깐만 하면 그것만 해도 지금 재훈이 수통이 트이는 거잖아,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있어 달라고 하는 건데 아 저렇게 참. 진짜 가슴 아프다 이거는. 아니 자기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냐고. 이 보니까 이 보니까 있잖아요, 왜 형이 왜 되게 떠난 것 같아요. 형이 떠난 것 같아.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는 제명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부러 내가 봤을 때 먼 데로 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그러신 것 같고. 그러니까 병수발 두고 하다 지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 진짜 내 인생 못 건사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고향을 등지고 멀리
먼 지역으로 취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아, 근데 나는 이거 재훈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 님이 이걸 또 다 감당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혹합니다. 아, 정말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분 이제 겨우 23살이에요. 23살인데 지금 집안에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분도 아파 죽겠는데 아픈데도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알코올 집에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증 있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보통 알코올 의존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혼자 되는 경우가 많은 게 가족들이 다 떠나게 돼요. 가족들이 다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났다고 해서 떠난 사람들을 막 나쁘게 보고 하면 안 되는 게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참다 잡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나도 병들 것 같아가지고 떠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보면 알코올 의존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혼자 되다가 막 이렇게 좀 몸 관리 못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긴 한데 고독사가 대부분 이런 경우 많아요. 고독사 같은 경우에 알코올 의존이 심해가지고 가족들이 힘들게 하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는 건 이제 알코올 계속 원래 평소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또 계속 술만 먹으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돌아가시고 하는 거죠. 아, 근데 나는 이걸 왜 본인이 왜 다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구청 같은 데 좀 얘기해가지고 뭐 돌봄이나 이런 거 좀 받아가지고 좀 하면 안 됩니까? 나라에 좀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때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다 감당하려고 하면 님 인생은 너무, 이건 안 돼요. 이건. 나 봤을 때 감당하면 안 돼, 이거, 재훈님이. 감당하면 나중에 님도 힘들어져요, 님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알코올이 왜 무섭냐 하면, 이게 전염을 시켜요, 전염을. 같이 사는 가족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님만 이 상황에서 솔직히 좀 이런 말씀이 그렇긴 한데 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렇게 뭐 되더라도 님 탓이 아니에요. 이거 님이 이거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앞으로 인생도 내가 봤을 땐 밟지 못해. 그래서 뭐 좀 술을 안 마실 거예요. 재훈님이 안 마실 거야. 지금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난 재훈님이 일단은 좀 몸을 가누시고 몸을 좀 치료에 전념해가지고 몸을 좀 좋은 상태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일을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아버지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 아 사실요 아빠 사업 망하고 아버지 엄마가 허망하게 안 좋게 가버려서 아빠를 모른 척이 너무 슬퍼서 그렇다. 근데 재훈님 그거 아셔야 돼. 그렇다 하더라도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이고 재훈님 인생은 재훈님 인생이야. 그 연민의 정 때문에 계속 거기 붙잡혀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재훈님. 아무리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재훈님. 아버지가 저렇게 님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준다고 해서 아버지가 알아주나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아버지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이야 젊으니까 내가 어떻게 좀 가누가면 괜찮겠지 하는데 님도 나중에 지친단 말이에요. 님도 지치고 님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지도 몰라요. 왜냐 밑빠지도 물 붓기니까 열심히 살아도
이걸 간단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님도 젊고, 님도 님 인생을 살 만한 권리가 있고, 님도 나름의 꿈이 있잖아. 근데 저 아버지 때문에 그 꿈이라는 것도 제대로 못 펴보고 계속 저렇게 저당 잡혀가지고 아버지 불쌍하고 안 좋게 됐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하고 싶고 못 해보고 살잖아요. 그럼 나중에 님도 아버지 세대처럼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미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상황을 너무 모른 척해서 안 좋다. 그렇게 해버리면 님도 아버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걸어온 가정을 같이 밟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형이 왜 떠났을까요? 그걸 따라간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소름 끼쳐가지고 이제라도 내 살길 찾아야 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떠난 거예요. 좀 무책임하게. 재호님 이거는 님이 이건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재호님. 님이 딱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세요. 자식으로서. 나머지는 님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음. 뭐 나라에 뭐 좀 시스템 같은 것 좀 알아보시고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문의 같은 것 좀 해보세요. 그 관한 사회복지사나 좀 단체 같은 데 좀 문의하셔가지고 아니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정신보건 사회복지센터 같은 데 가시면, 재훈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센터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알코올 의존증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거 받으면 이제 수당도 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님이 이거를 다 감당하려고 하시면 안 돼. 어린 나이 때부터 이거를 너무 이 무거운 무게를 이거를 쥐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 이게 지금은 내가 젊고 아직 쌩쌩하니까 괜찮지 생각을 가게 되겠지만 한 27, 8, 한 30 돼봐요. 근데 난 달라지는 게 없고 뭐 열심히 살았지만 모아놓은 것도 없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여러분 저 손목을 안 쓰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손목을 안 쓰는 일이 손목을 안 쓰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손목을 치료하면서 안 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차라리 배달이 낫지 않나요? 배달이? 배달도 위험한가? 예, 일단 치료부터 하세요. 치료부터 하고 주방 일이나 몸 쓰는 일은 최대한 필요하시고 일단 본인만 생각하지 본인만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생각해. 그리고 아버지 저렇게 된 거는 운전 직력 운전은 괜찮네. 운전 같은 것도 괜찮고 배달이나 아니면 운전 같은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일 직종을 아예 바꾸시던가. 그 아버지가 저렇게 된 거는 절대 본인 탓이 아니에요. 저거는 아버지가 저렇게 한 거지 님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님 몸부터 생각을 해야 돼. 솔직히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아버지가 지금 알코올 의존 시대 나중에 합병증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언제까지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알코올 의존 가지고 계신 분들 보통 환갑 넘기 힘듭니다. 내 주변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더 내가 이런 아버지에 너무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불쌍하고 가엾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버지가 이겨나가야 될 문제예요. 왜냐, 님이 옆에서 계속 돌봐줄 수도 없는 거고, 돌봐준다고 해서 아버지의 어떤 병세나 아버지의 중독 증세가 저게 뭐 스스로 완화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독이란 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좀 깨닫고 나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해야 된다.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수렁이 빠져 있잖아. 차라리 아버지를, 나는 오히려 되도록이면 아버지를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왜냐, 아버지 보면 자꾸 뭐 너 같이 죽자, 뭐 살아서 뭐 하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님도 나중에 전형이 돼, 이게. 차라리 그런 얘기 안 듣고 좀 더 좀 약간은 멀리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과 어떤 관심을 좀 덜 드는 쪽으로 가야 돼. 덜 드는 쪽으로.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봐도 재훈님을 불효자니, 부모운에 모르는 자식이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알코올 인전증 가지고 있는 집안을 겪어보셨다는 분들이나 음, 주변의 가족이나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를 주변에 봐왔다면 오히려 관심을 주기보다 너라도 건강히 살아야 된다. 너라도 저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술, 담배 하지 말고 님이라도 건강하게 님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위한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저렇게 뭐 언나고 한다 해서 님이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재호님. 님이 그분 절대 막 휘청거리면 안 돼. 동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가 뭐 저것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고 안 좋아지고 하더라도 나는 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재훈님은 재훈이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그게 본인 탓이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시고. 나라도 건강하게, 나라도 정신 차리고, 나라도 좀 그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항상 다독거리고 사셔야 돼요. 내가 내, 내 가족 일이고, 아버지가 나는 슬픈 사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 사연이야. 님 사연이 아니에요. 구분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님이 좀 더 건강하게 그런 아버지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기분이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주변에도 알코올 의존증 가지고 드셔가지고 힘든 집안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집에서 안 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요양병원 같은데 이제 두더라고요. 요양병원 같은데 돈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족과 단지대 생활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떠난다거나 혼자 된 경우. 그래서 본인도 저렇게 알코올 의존 성향을 보이지 마시고 웬만하면 술 드시지 마시고 술이 나쁘다는 거 옆에서 봤으니까 아무튼 저는 재우님이 좀 건강하게 그리고 너무 삶의 무게를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감당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 청춘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저 나이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저 나이 때 원래 군대 갔다 오면
좀 놀고 싶고 여자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23살이면. 어려도 있잖아요. 어려도 그 어린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재현이. 어려도 그 어린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20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서 나이 먹고 나서 또 이 현상을 계속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그때는 막 진짜는 그때 그냥 주저앉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훈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몸만 생각해라. 아버지보다 본인 몸을 더 생각해라. 손목 치료받아가지고 좀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라. 아버지 문제는 결코 재훈이 탓이 아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그렇게 매여있지 마라. 아버지는 아버지고 재훈님은 재훈님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고민 사연하면서 좀 죄송한 게 제가 마땅히 어떤 해결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재훈님한테. 근데 이건 좀 마땅히 안 떠올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마땅히 안 떠오릅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연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재훈님이 좀 지금의 마음 잃지 않고 좀 본인 인생을 생각해서 좀 더 아프지만 좀 성장하고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현실적인 어떤 도움된 얘기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재훈님이 좀 재훈님이나마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건강하게 그런 약물 같은 거 기르지 말고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